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출근길에 있고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쭉쭉 뻗어서 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얼마나 막힐지 모르겠네요. 강남이란 곳이 항상 이 아침에는 수없이 많은 차들이 오기 때문에 막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제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남에 들어서면 정말 차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강남이란 곳이 많은 것들이 또 있고 또 그곳에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아침에 어느 정도 뻥 뚫린 길을 달려간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죠. 또 우리 인생도 이렇게 좀 뻥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코로나 사태가 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 여러모로 좀 정체기를 많이 겪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치료사들을 보면 상당히 아마 2년이 고통스러웠던 선생님도 있을 거고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고전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전문성이 상당히 이러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걸 거고요. 내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꾸준히 쌓아온 그런 경력이나 전문성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도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나름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었고 좀 견딜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마 평소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아마 출석을 아마 반도 못했을 거예요. 이러저런 상황이 생기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일반적인 2년 동안 다녔던 그런 센터의 그런 출석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면 어쨌든 엄마들도 지금 점점 이제 코로나 종식을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불안이 피부로 와닿아 있을 거고 또 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치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근데 내 전문성은 그대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오히려 더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매번 치료사들에게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뭐 치료사들이 받는 그러한 시급 가지고 교육을 몇백만 원짜리를 계속 받으러 가고 그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겨우 진짜 입에 풀칠하고 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국에 있는 치료사들을 교육하다 보면 정말 지방에 있는 그 치료 비용은 현실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냥 원장만 돈 버는 구조지 치료사들이 돈 버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치료사들이 자꾸 이제 빨리 센터를 차려야 된다. 나도 빨리 차려서 바우처를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만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센터를 차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차려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물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도 뭐 강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들의 그런 치료 비용은 치료사들이 어느 정도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렇게 투자한 돈에 비해서는 사실 생활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대학원 다니려고 대출받은 돈 갖기도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해야 돼요. 그러니 상당히 치료사들이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1,000원, 2,000원 그 회기당 더 받느냐 못 받느냐가 엄청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눈이 돌아가는 곳은 회기당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는 곳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일할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큰 규모에 있는 곳에서는 어찌됐든 엄마들이 오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주는 대로 회기를 막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뭐 한 200-300 벌면은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치료사들은 아유, 이렇게 1년에 2-3천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뭘 배워. 그래서 사실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라면 아마 거의 뭐 배우러 다니는 교육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 좀 싸게 하는 교육이 있다면 그 교육을 받으러 가겠죠. 그러니까 교육이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호기심에 한번 싸게 받아보는 교육, 이런 자격증은 좀 나한테 어필하겠는데 하는 그 정도의 교육을 지금 많이 받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치료들은 뭐 상당히 저렴한 그런 협회들이 많아서 뭐 그런 데 가면 뭐 한 1년만 주말에 좀 가서 교육 받으면 1급은 그냥 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점 치료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옆에서도 옆방에 있는 뭐 치료사도 똑같은 자격증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 정도는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지. 남들이 하지 않는 더 고차원적인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한 교육은 아주 극히의 소수. 원래부터 천성이 좀 더 욕심을 내고 나는 좀 더 나은 걸 배울 거야 하는 그런 자기 개발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돈이 몇백만 원이 들어도 계속 배워요. 이런 치료사들은 분명히 나중에 보면 그만한 대우를 받아요. 자기가 센터를 차려도 1-2년에는 좀 알리는데 고전을 하겠지만 아마 한 3년째 되기 시작하면요 서서히 알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소수의 이런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조용히 차려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전문성을 강조를 하죠. 왜냐, 전문성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엄마들은 좀 더 규모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치료사들이 공부를 진짜 안 해요. 원장들 정말 공부 안 해요.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인지치료 분야는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 이 보이지 않는 아이의 뇌가 어떻게 이러한 도구지에 반응을 하고 또한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그걸 계속 유지해 가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정확하게 알고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습득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제 입장은 어쨌든 인지치료 분야에 있는 치료사들이 더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더 똑똑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입장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치료센터에는 인지치료를 전공하는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원장이 없다 보니 항상 그냥 자신이 그냥 운영하는 센터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한 치료비 받아서 그냥 비율제로 그냥 나눠 먹는 식으로 가자라는 게 일반적인 원장들의 생각이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인지치료에 열성을 가지고 하는 선생님들도 원장들이 그런 마인드면요 그런 데서 1-2년만 공부하면 진짜 근무하면 공부 안 해요. 책도 사서 안 봐. 책값이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책 보고 이런 원장 밑에서 일하는 게 과연 맞냐, 그러니까 이런 회의감이 들면 점점 선생님들은 공부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그런 원장 때문에 내가 책을 사서 왜 공부하고 왜 어딜 가서 돈을 비싸게 내고 배워야 되고 나는 수업도 못해서 돈도 못 받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마치 그 원장 때문에 뭐든지 안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느 정도 근무하면 떠날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연연해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배워야 될 걸 못 배우고 그 센터에 자신을 찾아오는 아이한테 해줄 게 없는 게 미안한 게 아니라 그 원장 때문에 못했다라는 게 치료사들의 변명이거든요. 저는
원장들과 치료사들의 이런 미묘한 그런 서로 간에 핑계대는 거, 저는 좀 이런 건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치료사든 원장이든 어쨌든 치료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죠. 원장이 어느 치료사로 오래 했어도 더 이상 아이들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상담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현직에 있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현재 언어 치료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구조에서 한 사람은 오너이고 한 사람은 고용된 사람 입장인 거죠. 근데 고용된 사람은 결국은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센터를 차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차려서 나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 전에는 어쨌든 원장이 줄 수 있는 거는 아이를 치료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 기회를 가지고 자기가 최대한 자신이 배우고 확실하게 습득한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이 올라가고 다니는 엄마들이 점점 인정을 하게 되면, 그 기회를 얻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언제쯤 센터를 차려야 될지 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치료사들이 다 알고 지내던 사람 누가 이렇게 센터를 차린다거나 또 자기보다 좀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센터를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 배 아파서 차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센터는 오래 못 가고 망하더라고요. 배 아파서 센터 차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센터를 차려서 한다? 나보다 더 실력이 없는데 그런 거 바라보면 자신이 진짜 해야 될 치료들을 못하고요,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자꾸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만 자꾸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나는 저런 원장처럼 안 살 거야 해놓고는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런 원장 싫어서 나왔다는데 조금 지나서 보면 그 원장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면 그것밖에 못 한다고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면 남들과의 어떤 그런 비교 이런 것들에서 내가 밀릴 것 같고 내가 못난 사람 같거든요. 근데 내가 못나냐 안 못나냐는 것은 나를 찾아오는 장애아동들이나 그 부모들한테서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은 옆에서 하면 배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워크숍을 하면서도 이렇게 센터를 차리고 싶어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얘기를 이렇게 막 들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선생님 지금 수준에서 어렵다 하면 저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하지 말라고. 어떤 선생님은 그래요? 그럼 제가 더 준비를 하고 이렇게 좀 배워가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어떤 선생님은 그래도 또 나는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차리는 걸 보면 워크숍 때 와서 이렇게 막 우리 원장은 이런 게 나빠요 뭐 저런 게 나빠요 했는데 그걸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고 배운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해서 센터를 운영해서 돈을 벌지만 연구를 한다. 정작 한 명이라도 와서 제대로 좀 치료받게끔 생각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젊은 치료사들이 센터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보는 것들이 사실상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장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원장을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엄마들에게 치료 하나를 더 받게 할까 궁리하는 원장들만 보다 보니 나와서 똑같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좀 되면 그동안 못 벌었는데 내가 그냥 해보지 뭐 하고 센터를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치료사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센터를 차리는 것보다는
한 1, 2년 더 배우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대로만 배우면 1, 2년 조금 못 본 거는요, 얼마든지 다시 원상복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어디 조그만 데 얻어서 차려서 해보겠다 그렇게 나갔는데 내 실력은 형편없다 그러면 정말 이제 뭐 임대료니 관리비니 그거에 이제 미치는 겁니다. 아무리 조그만 데여도 한 달에 한 20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을 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해야 돼요. 엄마들이 어떤 욕을 하든 간에 다 해주겠다고 해야 돼요. 그러려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센터를 차린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혼자 센터를 차리겠다는 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갔을 때 제대로 된 치료 비용을 받을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역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냥 내가 해보겠다 그냥 뭐 남들도 하는데 나도 못하겠냐 그런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년 안에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치료들은요 괜찮아요. 어떻게든 막 아이가 와서 뭐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현상 유지는 해가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인지치료 분야 쪽은요 아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똑똑해야 돼요. 배운 거 많아야 되고요. 정말 이 분야에 그럼 프로들한테 가서 이렇게 코칭도 받아야 되고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어디 가서 뭐 인지치료 뭐 학습치료 뭐 자격증 뭐 2, 3일만 다니면 되는 거 그런 걸로 그 자격증 가지고 센터 차려서 하겠다 정말 빈 깡통 치기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엄청 요란할 거예요. 초반에 막 뭔가 해주는 것처럼 미친듯이 해주지만 아이가 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치료들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인지치료 학습치료 자격증을 주는 곳들이 너무나 좀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 현장에 뛰는 교수들이 아니라 그냥 어디 대학교 겸임교수나 막 이런 데 발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도 별로 없고 또 대학교에서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강사인 거죠. 시간 강사.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파악해서 현장에서 뛰는 치료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치료사들이요 진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정말 매주 뭐 매달 막 찾아가서 자신이 가진 케이스를 가지고 가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자꾸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면서 수준이 올라가길 바래.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어디든 뭐 배워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뭐 돈 상관 안 하고 어떻게든 저는 빚을 얻어서라도 저는 배웠던 사람이니까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든 혼자 공부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혼자 책 보고 공부해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적고요. 뭐 나는 뭐 박사까지 땄으니까 이건 잘하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치료사나 원장이 있다 그러면 인지치료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지금 다른 분야에 있었다 하면은 인지치료 분야는 철저하게 아주 뛰어난 전문가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쫓아가서 정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요 정말 저는 시간당 5만원 받는 것도 아까운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마다 이렇게 각각 치료 비용이 달라서 어디는 뭐 6만원 받고 7만원 받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현재 인지치료사들의 수준은 제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일에 40분 기준으로 5만원도 주기 아깝다. 근데 이제 뭐 시세가 5만원인데 있고 뭐 6만원대인데 있고 7만원대 있고 8만원인데 있으니까 받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교육한 선생님들 수준으로 봤을 때는 5만원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이 해야 돼. 그냥 아침에 늦잠 자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나 마시고 뭐 그러면서 그냥 고상하게 1시쯤 출근해 가지고 복사해 놓은 거 가지고 열심히 애들 시킨다?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정말 내 이름을 걸고 센터를 차리고 싶다 그러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요, 아니면 어디 요즘은 유행하는 스터디 카페를 가든 가서 열심히 좀 막 책을 보고 막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인지치료는요, 어디서 제대로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뇌 쪽부터 해가지고 뭐 신경과학, 인지심리학 등 책들, 뇌에 관한 책들은 막 닥치는 대로 읽어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예. 또 특히 FI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직 이론서 하나도 제대로 사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하나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론서 하나도 제대로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못 보면서 나는 FI를 하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그냥 단지 뭐 5일짜리 교육 하나 받아가지고 나 이 도구지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검증해 준 건 아니에요. 워크샵 자체가 그냥 배웠다라는 건데, 그걸 마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원장들이 참 많고, 그렇게 이렇게 옆에서 FI 하니까 나도 이제 배웠으니까 합니다라고 하는 치료사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빈수레만 요란한 거예요. 이게 속을 채워야 되는데 속을 채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인지치료로 혹시 센터를 개인 센터를 차리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배울 때이다. 괜히 어설프게 사무실 얻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차라리 그 돈으로 좀 전문가한테 가서 더 배워서 적어도 내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 연령대 아이들은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게 더 지금 미래를 생각했을 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 센터 차린다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지금 센터 차려도 힘들어 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바우처 하면은 좀 더 낫지 않겠냐. 바우처 하는 순간 센터 수준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더 큰 센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바우처보다는 더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앞으로 4, 5년을 대비하는데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치료사들에게 센터를 차리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담았는데요. 서울 근처에 다 오니까 또 막히네요. 막혔다고 옆길 샛길만 보지 마시고요. 이 길도 언제든 뚫리긴 뚫립니다. 그러니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